네, 격주마다 저희들에게 귀로써 어떻게 낭만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세린 작가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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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드 야생온천의 공동 저자이자 여행 작가인 우세린입니다. 오늘따라 조금 더 목소리가 차분하게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소식을 일단 먼저 좀 전달해야 될 것 같다는데 아이고. 오늘이 작가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또 하게 되셨죠? 네, 저도 너무너무 지금 아쉬운 마음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나 봐요. 네. 어떻게 계신 거 아니죠? 아, 네.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라라랜드를 떠나게 됐는데 제가 사실 30대 후반인데 뒤늦게 진학에 도전을 하게 돼서 지금 시험 준비도 하고 일도 하고 육아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일 밤 울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음. 아니 그런데 그 정말 좋은 어찌 보면은 우리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도전이고 또 좋은 정말 소식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우리가 크긴 하지만 또 좋은 일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니까 제가 격하게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지만 뭐 이렇게 돌아오실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네. 앞으로 작가님 여행 소식을 그래도 계속 들을 수 있죠, 우리. 네, 가끔 이제 여행도 할 계획인데요.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행 소식 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 잊지 마세요. 아, 그럼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한 지도 어느덧 한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함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격주마다 나오다 보니까 네. 1년이 훌쩍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작년 이맘때쯤 6월 첫째 주쯤 처음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이제 격주로 만나면서 나라님들 만나면서 진짜 올 때마다 스튜디오 올 때마다 너무 설렜었고요. 여행할 때도 훨씬 더 즐거웠고요. 정말 저한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너무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이 아니라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네. 마지막입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실 여행지 어디일까요? 기대됩니다. 네, LA 인근의 동화 같은 산정 호수 마을 레이크 에로헤드입니다. LA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고요.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당일치기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 곳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속에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이킹도 즐길 수 있고 호수도 보고 휴식도 취하기에 너무 좋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레이크 에로헤드는 노후에 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레이크 에로우라고 들으니까 사실 저희가 장을 보러 가면은 항상 맞아요. 식수를 사게 되잖아요. 네. 물과 좀 관련이 있을까라고도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맞아요. 그 마켓에서 그 레이크 에로헤드가 아니라 에로헤드라는 네. 그 물. 호수, 네, 그렇죠. 맞아요. 호수 있고 산 모양 있는 맞아요. 그 네네. 로고가 있는 그 물 회사랑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이 레이크 에로헤드가 빅베어 레이크 30분 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틀베어 레이크라고 이름이 불렸다가요. 한 1920년대쯤에요. 이 레이크 에로헤드사가 그 당시에는 저수지와 전력 회사였는데 이 호수와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하면서요. 호수 이름이 레이크 에로헤드가 됐고요. 인근 부지는 레이크 에로헤드 우드가 됐습니다. 인근 부지가. 이 레이크 에로헤드 분위기가 저도 좀 사실 되게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막 가보셨어요? 그럼요. 그렇구나. 여기 빌리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분위기 있는데 그 분위기를 좀 이제 안 가보신 분도 계시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나 선생님, 저 여기 살아요. 우리 동네 이야기네요. 이렇게. 안순이 또 나왔어요? 영님께서. 영님께서. 네네네. 거기 사시는구나. 너무 좋아요. 오, 되게 아이. 우세린 작가님이 진짜 노후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네. 정도로 좋은 곳인데. 지금 작가님 막 떨고 계세요. 네, 너무 부러워서. 왜? 너무 부러워서. 부러워. 네, 너무 부러워서. 부러워서 네네네. 네, 정말 부들부들이었나요? 네. 좋습니다. 한번 그 분위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레이크 에로헤드는 사실 별칭이 남가주의 알프스예요. 실제로 진짜 알프스에 간 듯 아름다운 맞아. 곳인데요. 이 샌버나디노 구규림의 웅장한 산맥 한가운데 있고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5,200피트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가는 길부터 사실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가야 해서 이 참얼미하는 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이 길들을 굽이굽이 가다 보면 이 짙푸른 산악 호수에서 갑자기 그림 같은 마을이 턱하니 나오는데요. 마을에 가보시면 정말 다른 세계로 탈출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 인근에 빅베어 레이크 있다고 했잖아요. 네. 빅베어 레이크보다는 확실히 규모는 작지만 좀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진짜 알프스 느낌도 나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호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이 레이크 에로헤드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 일단 가면 마을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호숫가를 구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호숫가를 따라서 걷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 상점들이 모여 있는 빌리지 건물 지붕들이 또 대부분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외벽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유럽풍의 느낌이 나고요. 건물 위에 전망대가 사실 전망대라고 딱 정해진 데는 없는데 이 건물 3, 4층 건물짜리가 있는데 이 건물 위에 올라가면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서 내려다보면 이 빨간 지붕들과 호수색, 푸른색 호수색이 대비가 돼서 정말 예쁘고요. 또 빌리지에는 기념품샵부터 레스토랑, 카페, 옷가게, 앤틱샵도 있고요. 그 아트 갤러리나 놀이공원, 미니 골프장 없는 게 없습니다. 볼거리가 정말 풍성한 곳입니다. 근데 레이크 에로헤드에 저는 봤어요. 근데 유명한 벨기에 와플집이 또 하나 있어요, 진짜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줄이 길어가지고 사실 못 가보셨고. 뭐 어딘지 봤는데 있긴 줄이 있고. 길어가지고 저는 맞아요. 하필 또 토요일에 갔어가지고 도저히 그 줄을 사람이 엄청 많았겠다. 네. 네.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요. 줄이 길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와플집 가려고 여기 가는 맞아요. 듯한 그 그런 정도로? 기분이 들 만큼 줄 줄 진짜 길거든요. 음. 가게 이름이 벨지언 와플 웍스고요. 레이크 에로헤드 가는 분들이 정말 다 여기 가고 그 호수마을 메인 상점가에 위치한 곳이고요. 호수도 보면서 와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가게는 1982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 전통적인 벨기에 와플을 파는 곳이고 그 벨기에 리에주 지방에서 유래한 그 두툼하고 격자가 큰 와플 아시죠? 네, 알죠. 그 와플 파는 게 이제 특징이고 이 바삭바삭 씹히는 펄 슈가가 와플에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말만 들어도 되게 막 맛이 그러니까 바삭바삭하다고 하니까 더 상상. 먹고 싶으네요. 하여튼 그 와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과일을 또 직접 고를 수가 있어요. 토핑을요? 맞아요. 토핑도 다 고를 수가 있고 네. 각종 소스나 크림 뭐 곁들여 먹는 샐러드도 마음껏 고를 수 있어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은데요. 이 복잡하게 고르는 게 싫은 분들은 저는 애플 노르만디 벨지언 와플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와플은 그 와플 위에 슬라이드된 사과가 곁들여 있고 건포도, 호두, 시나몬과 휘핑크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보장 드립니다. 이 와플 정말 맛있어요. 이 조합대로. 애플 노르만디 벨지언 와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꼭 먹어야겠습니다. 지금 영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계신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안 씨. 그러니까 지금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지금이 딱 그래서 놀러 오세요 하셨고 저는 사실 겨울에만 가봤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도 예쁘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계절 언제 가든지 다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벨지안 와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감 너무 좋습니다. 네, 레이크 에로헤드에 또 유명한 분들의 별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레이크 에로헤드는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이제 손꼽힐 만큼 정말 유명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인데 특히 할리우드 배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할리우드 여배우인 그 산드라 블럭 아시죠? 알죠. 프로포즈랑 그 미스 에이전트로 유명한. 네. 너무 섹시한 배우잖아요. 맞아요. 이 산드라 블럭도 여기 별장이 있고 뭐 데비 레이놀즈 영화 감독 겸 배우인 데니스 호퍼가 이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고요. 가수 세미 하거와 베리 매니로 등 음악계 유명 인사들도 별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한때 그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레이크 에로헤드의 별장을 소유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여기 건물이 한 채당 뭐 방이 15개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이 또 10개가 넘는 그런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저택들이 많나 보네요. 네, 대저택이 막 많습니다. 미녀와 야수 같은 그런 거 동화 보면은 정말 왕자가 살 법한 막 그러니까요. 지금 영님 지금 대저택에 사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영님 한번 초대 한번 해주세요. 네, 놀러 가겠습니다, 영님. 이렇게 별장에 화장실이 10개가 넘게 있다는 게 이게 화장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집의 구조가 생겼냐면 그 유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요.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성공한 유럽
밖에 이민자들이 주로 화장실 많이 짓는 걸 선호했대요. 왜냐하면 그 100년 전만 해도 이 유럽 사람들은 위생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영국 사람들은 이를 그렇게 안 닦았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몇 번 안 닦는 사람도. 아이고야. 네. 네, 그래서 씻지도 잘 안 왔고요. 그래서 이 유럽계 이민자들이 우리는 유럽인들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기 위해서 화장실을 좀 일부러 많이 지었다고 하고요. 또 부자들이 부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화장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별장들을 좀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투어처럼. 그런데 보트 투어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보트 게 투어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레이크 에로헤드가 대부분 사유지라서요. 이 보트를 타지 않으면 제대로 접근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호수 인근에 트레일이 하나가 있는데 가려고 했었는데 철문으로 막혀져 있고 여기 살거나 멤버십 회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트레일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걷고 싶어서 알아봤죠. 네. 그 ALA 멤버십이 이제 기본 멤버십이고 멤버십 종류가 3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 기본 멤버십 가입하는데 1년에 지금 현재 160불입니다. 1년에 160불이요? 네, 그래서 멤버 1년 멤버십이. 네, 지역 내 이 멤버십을 가지면요, 이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호수 일대를 마음껏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도 다 둘러볼 수 있고요. 뭐 호수 기슭에서 바베큐 파티도 가능하고 겨울에는 뭐 스키나 웨이크보드도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행자들이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그 멤버십을 사진 않았고요. 그래서 보트 투어를 했는데요. 멤버십 회원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보트 투어를 하셔야만 지역 곳곳을 그나마 좀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걷진 않아도 우리처럼 그 비지터들은 보트 투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보트 투어는 가능합니다. 보트 투어 이용 시간이랑 가격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보트 투어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에로헤드 퀸 패들 휠 보트를 타고요. 1시간 정도 이제 가이드 투어를 즐길 수 있는데 이용료는 성인 1인당 32불 95전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괜찮네요. 네, 사실 이게 코비드 전에는 한 16불이었거든요. 근데 코비드 지나면서 2배로 뛰었더라고요. 너무 비싸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비싸네요. 호수 인근에서 이렇게 트레일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짧은 트레일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 인근에 20분 거리에 힙스피크라는 수목원이 있는데요. 힙스피크. 네, 예전에 그 레이크 에로헤드 지역에 1979년쯤에 겨울에 산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동네가 이제 모두 불에 탔었고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300에이커의 땅에 수목원을 세웠다고 하고요. 엄청 크네요. 네,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네. 가보시면 큰 세콰이어 나무들이 질비한 숲길을 한 1마일 정도 걸을 수 있고요. 트레일길 따라가다 보면 뭐 슈가파인, 소나무, 블랙오크, 층층나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수목원까지 또 탐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긴 혹시 입장료를 따로 뭐 내야 되나요? 여기는 사실 입장료가 없고요. 주차비만 5불만 내시면 됩니다. 와, 이 수목원 이외에도 혹시 또 다른 트레일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다른 트레일 엄청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그 레이크 에로헤드 인근에 사실 호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인근에 있는 조지 레이크에 가면 그 인근에 3마일 길이의 인디아나 트레일도 있고요. 또 레이크 에로헤드에서 한 30분 거리에 딥크리크 트레일이라고 한 중간 난이도의 유명한 트레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가보실 만합니다. 지금 추천해 주는 곳이 조지 레이크 인근의 3마일 길이의 인디아나 트레일, 그 다음에 30분 정도 걸리는 딥 크리크 트레일. 딥 크리크. 네. 이름들을 다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호숫가에서 혹시 수상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빅베어 레이크 가서 이제 수상 액티비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빅베어 가지 않더라도 레이크 에로헤드에서도 이 수상 액티비티를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카약도 가능하고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등 정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부터 여름철까지 레이크 에로헤드에 가시면 이 아름다운 풍경도 보시면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아니 그럼 거기는 혹시 이렇게 호숫가고 하니까 여기 미국에는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네.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갈 때마다 낚시하시는 분들 항상 계시더라고요. 낚시 매니아들한테 유명한 스팟인데요. 여기서 잡히는 어종이 보통 잉어, 붕어, 송어인데 와, 송어도 네, 잡혀요. 네. 근데 특히 잉어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 아니 근데 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아는 그러니까 외국인 분 팔로우하는 분의 그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그 하늘 나는 거 액티비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난다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행글라이더라 그러나 오. 뭐 그런 거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였어요. 레이크 에로헤드. 여기서 진짜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저도 여기를 알게 된 게 제 지인분이 스카이다이빙을 여기서 하셨다고 해서 맞아,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도 네, 여기서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행글라이딩이나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이 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스팟도 굉장히 많고 그 행글라이딩이 삼각형 모양의 날개를 가진 글라이더로 이제 하늘 나는 거고 이 패러글라이딩이 행글라이딩과 낙하산을 합친 항공 스포츠인데 저는 아직까지 도전을 못 해봤는데 이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꼭 여길 간다고 하고요. 이 시작점이 여러 곳이 있는데 시작점에 따라서 이제 날 수 있는 하늘도 다르고 비용도 한 150에서 300불 사이인데 비용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정신 한번 빡세게 차려보고 싶다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 스카이다이빙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하늘 나는 거, 액티비티. 예전에 한번 진짜 21살 때 해봤어요. 되게 자세하게 아니, 기억하고 계시네요. 스카이다이빙까지는 아니었고 네. 그 이렇게 뭐였더라 하늘을 나는 건데 보트에다가 저를 매달고 전 하늘에 나는 거예요. 호스가 밑에서 그쵸 밑에 바다고 바다 위에서.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타고 싶었는데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더 못 탔던. 그쵸. 비용이 한 번 하는데 좀 가격이 좀 있긴 비쌌어요. 하네요. 가격이 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한 씨? 저 좋아하죠. 그래요? 네네, 한번 해보고 싶으네요. 아니 진짜 가보셔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족 단위로 또 가기 좋은 히든 스팟이 하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 갑자기 거기가 또 생각이 나서 우시는 줄 알았어요. 어떤 추억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순간 얘기하려다가 또 어떤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히든 스팟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캠프 사이트 중에 실버 레이크 우드라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여기가 레이크 에로헤드 인근에 있고요. 여기에 가시면 정말 그 가족들이 즐기기에 좋은 그런 캠프 사이트인데 여기 가시길 꼭 추천드리고 여기서 롱 위켄 보내기 정말 좋거든요. 롱 위켄드를 네, 실버 레이크 우드 캠프 사이트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시면 물 같은 것도 이용이 가능하고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베큐를 잘 해먹을 수 있게 시설도 좀 잘 되어 있어서 아까 롱위켄에 어디 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레이크 에로헤드 가시면서 실버 레이크 우드 캠프 사이트를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와, 아까 라저씨님께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신 거거든요. 이렇게 1박 2일 짧은 여행 코스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크 에로헤드 가셔서 실버 레이크 우드 가시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캠핑 사이트라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맞아요. 갖추긴 다 갖춰져 있어서요. 네. 가져가실 건 진짜 텐트 가져가시면 되고요.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먹거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낮에는 또 햇볕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크림 필수입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우리 또 우세린 작가님 하면 자연 온천 매니아, 정말 온천의 대가시잖아요. 혹시 여기도 레이크 에로헤드 인근에도 자연 온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LA에서 가장 가까운 온천이기도 한데요.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딥크릭 온천입니다. 사실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 가장 먼저 소개했던 온천이기도 한데 제가 아직 나라님들한테는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이 크리크는 개울 냇가를 뜻하는데요. 딥크릭 온천은 LA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레이크 에로헤드에서는 30분 정도 거리고요.
구글에서 보엔 렌치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트레일헤드에 도착할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1시간 정도 하이킹을 하다 보면 산속 한가운데서 갑자기 자연 온천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덩그러니. 이게 뭐야? 네. 갑자기 몸을 담그게 되는. 아니, 네. 작가님이 사실 그동안 자연 온천을 라라님들한테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자연 온천들이 상업화된 온천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은 이쯤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온천 하면 일본의 료칸이나 좀 상업화된 온천들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유럽이나. 네. 근데 이런 온천들이 문제가 상업화된 온천이라서 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의 한 료칸에서 1년에 2번밖에 물을 갈지 않아서 세균이 득실득실했다는 되게 세균탕이네. 네, 세균탕. 뉴스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자연 온천은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온천수 중에 첨물이라고 있어요. 오. 이게 온천수가 마그마를 뚫고 지상으로 처음 올라온 상태를 첨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 온천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첨물의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물을 세균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물이고요. 또 온천도 이런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공기 중이랑 만나면 무조건 산화가 돼요. 근데 이 자연 온천은 계속 첨물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산화되기 전 상태라서 그래서 가장 깨끗하면서도 효능이 뛰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로 우리가 항상 온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깨끗한 물인 만큼 몸에도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온천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관절염을 한 달 만에 고쳤다든지 뭐 피부병에 탁월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딥크리크 온천에 다녀올 때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거는 피부가 한 일주일 정도는 매끈매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피부가 까칠한데 이런 날이 있으시면 딥크리크 온천에 한번 가까우니까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그 많은 분 딥크릭 온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가보고 싶고 이름이 되게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가님 개인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온천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와 항상호 작가에게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온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궁금해요. 프로포즈를 받았나? 아니요, 프로포즈는 거기서 하진 않았고요. 2018년쯤에 저희가 어떤 책을 이제 써볼까 계속 아이템을 발굴하고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PCT 하이커를 우연히 만나게 됐었는데 이 하이커가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속에 갔는데 갑자기 자연 온천이 있었다. 완전 노천탕이고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떠들고 노는 온천이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뭘까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라고 했던 온천이 그래서 확인했던 그 온천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연 온천을 있게끔 한 그 책을 있게끔 한 게 이 딥크릭 온천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딥크릭 온천을 그러면 처음 만났던 여정이 좀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사실 온천에 가는 길부터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책을 쓰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굉장히 탐험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게 주차장인 보엔렌치에 가면요. 문지기 한 분이 계시거든요. 문지기요? 네.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까칠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정말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지도를 주거든요. 처음에는 이 지도를 받고 이걸 보고 가도 될까 싶었어요. 사실은. 약간 악필이신가 보다. 네,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알아보고 가야 되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지도가 꽤 정확합니다. 약간 츤데레 느낌이신가 보다. 그렇죠? 맞아요. 츤데레였습니다. 이 지도만 잘 따라가면 온천이 나오나 봅니다. 그러면 그죠? 네, 맞아요. 지도를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요. 온천까지 가는 길도 정말 재밌었던 게 볼거리가 많아요. 온천 가까이 일단 딥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버드나무와 떡갈나무 등의 화렵수도 있고 피뇽 등의 침엽수도 있고요. 또 이 일대가 기후가 건조하거든요. 이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야생화들이 지천에 있는데요. 특히 연노란색 꽃인 크레오소트 부시, 장미과인 하얀색 차비스, 빨간 꽃대룡의 페스테몬, 연보랏빛 호아리 에스터 등 정말 다양한 야생화를 보는 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온천을 가는 길 또한 재미있네요. 이렇게 꽃들이 뭔가 화답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얼른 가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또 가시면서 조심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는데 이한 씨는 근데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어떤 조심할 점이 있죠? 바로 온천 가는 길에 네. 나체족들이 있었다고. 정말 나체족이에요? 정말 나체족이고요. 정말 흘러던 옷을 벗은 나체족이요? 네, 저는 사실 가는 길에 갑자기 한 백인 할아버지가 팬티인지 아닌지 무슨 천같이 생긴 거를 걸치고 앞에 가고 계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저런 분이 있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뒤돌더니 저한테 굳이 와서 인사를 거내면서 이름 소개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가도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네, 자연온천에 가봤더니 거기 아예 벗으신 분도 있었고 와. 남녀 할 거 없이 그냥 이게 나체가 여기가 알고 봤더니 선택이었던 거예요.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딥크릭 온천에 가시면 나체족들을 저는 갈 때마다 만났거든요. 여기에도 심심치 않게. 선글라스가 필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죠. 네네. 선글라스를 가져가시면 좀 편안하게 시선을 두시고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도 딥크릭 온천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 그 쇼크가 굉장히 좀 컸나 봐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나체족을 산이나 자연 온천에서 만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뭐 눈호강한다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이제 나체족이시면 눈호강을 한다고요? 시안 씨 눈호강 하려고 나체족을 찾아본다고요? 아니 진짜 예쁘고 막 이런 분들이면 눈호강이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 어머나 어떻게 내 눈을 막 손으로 가리게 되고 남사시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당황했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가 하시는 분들이 자연온천에 원래 많이 찾아서요. 네, 그 말 그대로 눈호강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가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선글라스 끼고 편안하게 온천 즐기셔야 합니다. 선글라스가 꼭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온천탕의 분위기는 과연 어떨지도 궁금해요. 사실 진짜 갔을 때는 어떻게 이런 곳이 여기 자연 한가운데 있을까 싶었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신비롭고요. 이 숲풀 사이로 큰 개울가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점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깊어요? 강이 앞쪽에는 조금 낮지만 안쪽엔 좀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가 봤어요. 네. 그 옆으로 자연 온천이 층층이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온천탕마다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다른 온천들이랑 다르게 이 딥크릭 온천은 온천탕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누가 붙였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온천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온천탕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이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뜨거운 탕이 개소탕이고요. 개소탕. 왜냐하면 정말 개가 익을 만큼 뜨겁기 때문에. 개솥. 네, 이걸 개소탕. 일단 우세린 작가님께서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번역을 한 거고요. 네네. 크랩 쿠커탕이라고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개소탕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큰 암석 바로 옆에 있는 탕이 이제 기념일탕, 애니버서리 풀이라고 이름이 부르더라고요. 귀엽네요. 애니버서리. 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탕은 미지근하다고 해서 이제 사람의 체온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자궁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네요. 너무 재밌다. 네네네. 아니 근데 그 온천탕에서 이 PCT 하이커들 있잖아요. 이게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맞아요. 이 PCT 하이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은 몇 번 다른 코스들 소개해드리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서부 최남단 캘리포니아 국경 도시인 캠포에서 시작을 해서요. 최북단 캐나다 국경 지역인 매닝 공원까지 약 2,700마일을 종단하는 길입니다. 와, 엄청 긴데요? 그렇죠. 이게 완주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완주하는데 며칠 걸리는 거야? 4-5개월 정도 걸리고요. 며칠이 아니라요? 네, 며칠이 아니라요. 이제 진짜 국경에서 국경까지 걷는 거라서 4-5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자기가 먹고 자는 거 장비랑 치서도구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극한의 도보 여행입니다. 진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한 씨 매일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가방에 정말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티셔츠, 물병, 그다음에 최소한의 취사도구, 최소한의 그 에너지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갖고 다니면서 정말 나중에 수염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전 시안 씨 한번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PCT 하이커 여러분들 시안 씨 한번 꼭 하이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한 씨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느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항상
그런 그 삶에 있어서 뭔가 터닝 포인트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너무 지친다 하셨는데. 네, 너나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인 도전자도 있을까요? 네. 네, 방금 삶의 터닝 포인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터닝 포인트를 느끼기 위해서 도전하는 한국인 도전자들이 매년 진짜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있고요. 한국인 도전자들이 처음 시작한 게 한 2017년, 18년도인데 대단하다, 정말. 네, 해마다 도전하는 하이커의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종주 성공률은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50%나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률이. 근데 성공률이. 실패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중간에 이제 돌아갔다가 다음번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존뮤어 트레일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맞아요. 그 존뮤어 트레일 구간이 이 PCT 전체 일부거든요. 네. 이 부분만 따로 걷는 분들도 있으세요. 거기만 걷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거기만 걸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밥만 먹고 걷는 거네요. 이한 씨, 라라랜드 한 달 정도 네. 제가 자리 비워놓을게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비워놓으세요. 네, 자 시안 씨가 지금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딥크립 온천 가는 길에 이렇게 PCT 길과 이어져 있나요? 네, 사실 딥크릭 온천에 가는 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그 보엔렌치에서 출발하시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반대 방향에서 딥크리크 하이킹 에어리어라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여기서부터 브래드 퍼드 리치길을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또 온천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 길로 가시면 온천에 도착하기 직전에 일부 구간이 정말 짧지만 PCT 길과 겹칩니다. 그래서 하이커들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작가님도 이 PCT 길을 직접 걸어보신 거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와. 자연 온천에 가다가 정말 네. 짧은 구간이지만 PCT 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하이커들 몇 명 만났어요. 실제로 하이커들 만날 수 있는 그 PCT 길을 걸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시기에 지금이 뭐 5월, 뭐 6월 이 딥크릭 온천에 가면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보통 PCT 하이커들이 이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쯤 그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3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딥크릭 온천에 이번 주 주말에 가시면 PCT 하이커를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PCT 하이커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일까요? 네, 황상우 작가가 쓴 책이죠. 삶의 어느 순간 걷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요. PCT 장거리 종주에 도전했던 한국인 하이커들 10여 명의 이야기를 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직접 보시면요. 멀쩡하게 대기업을 다니다가 어느 날 퇴사하고 PCT 길에 도전했던 하이커도 있고 뭐 신혼여행을 진짜 길 위에서 신혼여행 대신 떠난 하이커 부부도 있었고요. 또 50대의 나이로 PCT에 도전했다가 안타깝게 숨졌던 하이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걷기로 결심했다. 황상호 작가님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디에서 구입이 가능할까요? 네, 이 책은 한인타운의 세정서점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하고요. 혹은 온라인 서점인 K북스토어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문하시면은 미국 전역 어디서든지 구입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끝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는 이제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떠나지만 기회가 된다면 네. 언젠가는 다시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만나요. 우리. 잠시 동안만 안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맞습니다. 정말 저희 화이팅 응원하겠고요. 아니 제가 왜 잠깐 말을 그러니까요. 울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작가님 오시는 네. 것 같아서 약간 진짜로 슬프네요. 울먹해서. 그 제가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아유. 화이팅. 네. 진짜. 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늘 여행에 대해서 길잡이가 돼주신 분이셨습니다. 맞아요. 우세린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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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갑자기 왜 울어?